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국내 시장을 걱정했는데 나름 선방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예,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를 보면 궁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음모와 뭐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때 뭐, 그 희빈장 씨에 대한, 장희빈에 대한 드라마가 많죠. 인현왕후. 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예, 인형에다가 이렇게 바늘 꽂는, 저주하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다행히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시장이 낙폭을 줄일 만한 뉴스가 있었을까요? 근데 시장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오늘 옵션 만기라서 2시 반 넘어가지고 변화가 생길까 조금 걱정을 했었고, 아침에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해서 계속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늘리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줄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의 유지하고 있는 이 포지션은 다음 달 선물 만기까지 그냥 그대로 간다 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 뭐 외국인이 코스피도 사고 코스닥도 또 샀어요. 어제 팔더니 오늘 또 다시 샀는데, 새롭게 나온 뭐 호재 같은 게 크게 보이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네. 근데 방향을 어제와 달리 또 좋게 잡았다. 근데 아침에 많이 빠져서 시작을 했잖아요. 아침에는 정말 또 절망적이었는데, 예, 오늘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10시 20분 정도부터 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는데, 오늘 뭐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뭐 매도를 했고, 외국인 선물을 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계속 했다. 기관 쪽은 계속 아래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은 지금 위쪽을 그래도 그나마 유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 호재라고 할 만한 거, 그걸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중국에 올랐잖아요. 예. 중국에 올랐는데, 오늘 지금 이제 그 육중전회라고, 정치대회, 그게 오늘 이제 끝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떤 발표를 하게 될 건데, 아마 그게 나오고 나면 중국의 이 좀 정책이나 규제가 약간 이제 조금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살짝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중국의 그 신규 위안화 대출이 있는데, 이게 8,262억 위안이 나왔어요. 8,262억 위안. 네. 이게 전망이 8천억 위안이었거든요. 네. 이게 이전치보다 더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게 강의 통화량이라고 해서 M2라고 얘기하는데, 발행하는 거 외에 이거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 추가로, 예, 대출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증가하는 거 있는데, 그런 거가 8.7%가 늘었어요. 이게 원래 한 8.3%, 8.2%, 뭐 이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이게. 예. 지금 중국의 그 상황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돈을 못 푸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뒤로 돈을 풀고 있다. 예. 얼마 전에 그 은행 대출해 주는 거 그거 약간 바뀌어가지고 대출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은행 지금 현재 그 프라임 대출 그 금리가 3.85인데, 그걸 은행에서 대출해주고, 은행이 인민은행 가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다시 뭐 1.75인가요? 뭐 그 정도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물론 한도가 있지만, 그렇게, 추가로 해주는 대출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10월 달에 이 통화량이 증가했다. 그리고 헝다가 뭐 어제 10일까지 채권 이자 지급해야 되는데, 채권에 대해서 달러채 이자를 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을 하고, 미국 언론에서 나왔는데, 지금 헝다의 그룹을, 자산 일부를, 중국 기업에게 일부 매각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그렇게 시작했다. 200개 사업장, 예, 그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조그맣게 헝다가 생존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아마 뭐,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런 것도 호재가 되진 않았을까. 오늘 중국이 오르는데 조금 도움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나왔는데 6.2%가 나왔습니다. 6.2%. 네, 이전이 5.4%, 전망은 5.8이었는데 6.2가 나왔어요. 30년 만에 최고 물가. 어제 10년 균형 물가도 2.7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핵심 물가 상승률 이것도 4.6%. 이전이 4%였는데 전망이 4.3이었는데 4.6%가 나왔어요.
어제 미국채 금리가 1.4, 뭐 6 이 정도 있다가 1.57로 폭등했습니다. 폭등. 예. 어제 달러도 급등했죠? 0.9% 이상 오른 것 같은데. 예. 급등했고, 우리 장중에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와가지고 채권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있다가, 예. 어제 시장에서 그 밤에 급등했다. 근데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뭐 공포스럽거나, 뭐, 금리가 원래 최근에 급등하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런 뉴스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11월 6일 기준으로 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이것도 뭐 26만 7천 건, 이 뭐 전망은 26만 5천 건이었는데, 전망보다는 조금 많았지만, 이전치가 27만 1천 건이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또 살짝 줄었다. 요게 이제 거의 연준이 완전 고용이라고 할 때, 그때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22만 건, 20만 건에서 한 23만 건 사이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나오면 완전 고용이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거의 근접해 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이게 이전이 2%가 넘었었거든요. 2.05, 2.04, 뭐 이 정도였는데, 어제 1.94%였어요. 근데 분명히 입찰하는데 수요가 둔화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는 내렸어요. 1.94. 아, 일본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30년물 채권을 발행했는데 금리가 0.67%입니다. 0.67%. 네. 캐나다도 그렇고. 선진국들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로 돈을 무한으로 이렇게 풀잖아요. 네. 지금 미국도 이제 물론 지금 부채 한도 증액을 해야 정부가 이 채권을 또 많이 발행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지금 금리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낮은 금리로 장기물을 발행을 하는 거죠. 예. 연준이 물가가 일시적이다라고 자꾸 고집을 부려가지고 금리를 지금 못 오르게 묶어두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낮은 금리로 장기물을 발행하려고. 예. 요거 발행 다 하고 나면, 이제 테이퍼링 해서 발행 다 하고 나면, 그때 갑자기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예. 이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막 이런 거 조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아침에 일본의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8%가 나왔습니다. 네. 일본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8%. 이게 이전이 6.4%였는데 그것도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망이 7%였어요. 근데 8%가 나왔어요. 이거는 40년 만에, 예, 일본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8%가 나왔다. 예.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사실 뭐 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나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오늘의 일본의 생산자 물가 지수 이런 거 보면 오늘 시장이 떨어지다가 이렇게 특히 옵션 만기일인데 반등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네. 근데 반등을 했다. 그게 뭐 UN 기후회의 거기서 미국과 중국이 갑자기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어요. 네. 중국이 계속 뭐 반발하고 빠지고 이거 뭐 자기들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2030년까지 석탄 사용량을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미국도 2025년까지 메탄가스를 제로로 만들겠다 뭐 하여튼 전력용으로 쓰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하기로 했다. 요 뉴스 뒤에 시진핑이 지정학적 소그룹, 지금 미국하고 동맹 이거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또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는 지금 1차 무역 합의 이행률이 중국이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협상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뭐 이게 영향이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 공동선언을 뜬금없이 발표했다는 거. 네.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온 나라가 전 세계 국가들이 합심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뭐, 중국도 안 하려고 하고, 러시아도 빠지려고 그러고, 인도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공동선언 나오니까, 뭐, 이런 게 좀 환영한 그런 분위기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싶고, 그리고, 어제 제가 방송에서 물가가 이렇게 높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돼야 되는 게 유가가 하락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예. 바이든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경제위원회에다가 물가를 하락시킬 그럴 수단을 강구해라. 예. 에너지 가격이 어제 인플레이션율에서 에너지 가격이 4.8% 급등했거든요.
그걸 내려라라는 거죠. 예. 그걸 내리려면 원유를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미국의 그 원유 채굴기의 그 숫자가 555개 정도 늘어나질 않아요. 지금 이게 그 석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후 이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이쪽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투자를 안 해가지고 이게 채굴기가 증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어제 쿠싱 그 원유를 저장하는 곳이 있거든요. 쿠싱. 예. 그쪽에서 뭐 재고량이 증가해가지고 예, 원유가 많이 떨어졌다. 네. 전략 비축률을 방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또 그거 방출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원유 수급에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의심하는 것도 있었는데 어제는 빠졌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뭐 갑자기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연달아서 세 개 나라가 네,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나마 이렇게 반기일 날 반등이 나왔다라는 것은 좀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처럼 어제 미 국채 금리는 폭등을 했고 달러 인덱스도 급등했습니다. 금리가 급등했는데 시장이 안정적인 현상을 보이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이상한 일이죠. 네. 지금까지는 금리가 오르면 난리였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고. 네. 근데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부의장이 내년에 뭐 올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했어요. 예.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도 지금 이 물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연준이 행동에 옮길 것이다. 뭐 이렇게, 예. 물가는 떨어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 연준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이 이 인프라 투자 법안 이런 거 통과돼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낮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묶어두기 위해서 이런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가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예,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 나스닥도 많이 빠졌고 했는데 시장이 연준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게 생길 때 이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거든요. 신뢰가 깨지게 되면. 그 연준의 신뢰를 유지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최근에 뉴스나 뭐 이런 그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연준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상당히 지금 그런 그 좀 불안이 커지는 예. 물가를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13.5%를 보고 사실 공포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게 13.5%가 나오면 경기가 위축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성장률이 뭐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률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 금리가 그렇게 폭등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연준이 얘기하는 거하고 시장의 반응이 지금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뉴스가 뭐 기업별로 뉴스가 좀 많았는데 TSMC의 매출이 감소했어요. 감소했는데 뭐 이게 역기저 효과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지난번에 이게 실적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떨어진 걸로 보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TSMC 주가 흐름은 최근에 뭐 추천주로 TSMC를 추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엔비디아하고 두 개를 추천을 하는데 하여튼 뭐 나쁜 효과는 없었고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JP 모간이 S&P 500이 내년에 5,000포인트를 갈 것이다. 그러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해소되는 조짐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들 생산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반도체 들어가는 거 TV나 가전 쪽에 이 출하량이 많이 줄었다. 반도체 부족 때문에. 지금 자동차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또 TV나 가전 이런 것도 또 약간 뭐 줄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JP 모간이 그렇게 좀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조금 좀 그런 조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5개가 들어간다고 삼성하고 소니가 CIS 칩 그거 생산량을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뭐 LG 이노텍이나 아니면은 뭐 MC넥스 이런 거 그 카메라와 관련된 주식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올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현대차가 내년에 자율주행 3
예, 손을 놓을 수 있는 예, 그 단계 자동차를 양산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혼다가 한정 수량으로 올 초에 만들었었는데 전혀 얘기가 없어요. 예, 얘기가 없는데 내년에 현대차가 양산을 하겠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그 배터리 9반반 배터리라고 하는 건데 9반반 9하고 0.5 0.5 예. NCM 요거 배터리 요거 이제 양산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왔었고 중국에서도 배터리 투자하는 거 대량으로 더 확장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기업들별로는 다 좋고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생산량을 증대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메모리는 지금 공급 그게 현상이 없다. 공급만 그거하고 상관없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내년에 지금 반도체가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하이닉스의 목표가를 올리는 리포트들이 있었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목표가를 올린다.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의 어떤 주 흐름은 4분기는 반도체 메모리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 예. 점점 강해지고 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여튼 업종별로 보면 그런데 오늘 반도체 업종이 아침에 또 매도가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숏이라고 해서 매도를 유지를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옵션 만기일에 맞춰가지고 오후 들어가지고 하나씩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 숏을 풀어주는 그런 느낌인 듯한 그런 매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 삼성전자의 오늘 흐름은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아주 답답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외국인은 매도를 했어요. 네. 삼성전자의 강한 매수, 예, 상승 이게 지금 필요하다. 예. 뭐 계속 필요했지만 예.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문에 주주 보호 조치가 우리나라는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뭐 어느 나라 시장으로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미국은 주로 기업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하죠. 예. 배당을 많이 물론 배당을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 IT 대형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안 하죠. 자사주만 계속 삽니다. 그러면서 주식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죠. 우리나라는 배당을 하라 그래가지고 배당을 늘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주가 떨어지는 걸 회사가 나서가지고 방어를 해주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그 자사주 매입 계약 같은 거 체결하거든요. 예. 주식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니면 주식이 싸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사주를 사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규모가 너무 작아요. 네. 예. 미국 회사들은 많이 사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를 그게 주주 가치 보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배당을 줘버린다. 배당을 많이 주라는 정책을 써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벗어나면 당연히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 내에서 미국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많아요. 예. 그 ETF만 사도 올 초에 샀어도 지금 30%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뭐 그렇게 꼭 굳이 시장을 옮겨가지고 투자를 뭐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큰 위험을 앞두고 그때는 달러로 바꿔야 되거든요.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게 그때는 좋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동아기업 왜 갑자기 올라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최근에 상장된 주식 엔캠이라고 예, 양극재 전해액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를 지금 공모가가 42,000원인데 지금 오늘 11만 원인가요? 네. 갑자기 오늘 급등을 했는데 그거 오르고 전해액 만드는 회사가 후성, 첨보, 동아기업이 있어요. 동아기업은 원래 나무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 전해액 만드는 부분이 사업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크지 않아요. 아는데 전해액 만든다 이거죠, 이 회사가. 예. 그래서 이렇게 엔캠이 오늘 급등하니까 후성도 오르고 동아기업이 올라가는 거죠. 예. 첨보도 오늘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엔캠의 가치가 지금 동아기업이나 후성이나 첨보에 비해서 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한 1조 8천억, 첨보가 2조 2조 6천억인가요? 그 정도 되고, 후성이 지금 현재 한 1조 한 6천억 정도. 이것도 원래 반도체 재료 만드는 회사였는데, 전해액 사업부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엔캠은 전해액만 만드는 회사, 첨가제만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비싸게 된다는 거죠. 오늘 급등하는 이유는 그런 거다. 그리고 게임주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NFT 그거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상한가 갔잖아요. 예. 실적이 NC소프트하고 넷마블이 안 좋았는데
그 NFT 사업 한다 그래가지고 올라가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이 좋았고, 뭐 또 신규 사업하고, 게임주들이 NFT 이거 토큰 사업 관련돼가지고 하나 둘씩 이 얘기를 하니까 다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 메타버스 ETF에 한 ETF는 엔터주를 갖고 있고, 한 ETF는 게임주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메타버스 ETF 4개 그 시총을 합하면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게임주가 지금 거의 뭐 시세를 탔다. 예. 이거 하나만 올라가잖아요, 지금. 예.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지금 급등이 나온 뭐 게임빌, 컴투스, 뭐 위메이드, 뭐 NC소프트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잖아요. 네. 큰 거 하나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그거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시장은 하락했는데 그나마 아침보다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희망을 조금 나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